스타소빔입니다. 지금 한국이 겨울방학 이제 시작했죠? 아마도. 그리고 이제 입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정보를 찾으시는 시기인 것 같아서 오늘은 일본 약대에 대해서 일본 약대생의 입장으로서 입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일본 약대에 대한 글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요. 딱 보기만 해도 특정 기관이나 특정 블로그 또는 포맷이 똑같은 글만 올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성 글이 강한 글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진학을 하셨다든지 진학을 해서 어떻게 지내고 계시다든지 그런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가끔가다 찾으면 4년제 정도밖에 나오지 않죠? 그렇다면 블로그에 자주 나오는 학교들과 JPT라든지 한국어로 일본 약대를 들어갈 수 있다. 영어로 일본 약대를 들어갈 수 있다. 이거는 정말로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한국에서는 약사라는 직업이 상당히 권위 있고 명예로운 직업이죠. 일본에서도 한때는 그랬는데요. 2011년, 2012년쯤부터 문부과학성이 약학부를 증원함에 따라서 사립대 학교에 약학부가 엄청 많아졌어요. 어느 정도로 많아졌냐면 국립대학교에서 6년 약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의 수가 1이라고 친다면 사립대 출신이 10배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JPT에서 자주 보여지는 대학들은 어디쯤에 있을까요? 이거는 약학부 사립대학 랭킹인데요. 편차치, 이거 헨사치, 편차치라고 하는데 일본은 편차치에 따라서 랭킹을 구분합니다. 70에 가까울수록 높은 점수고요. 50은 딱 중간쯤에 있다는 얘기고 그 아래서부터는 이제 중간보다 못한 학교예요. 자주 보이는 학교 이름들이 치바 약과대학, 히로시마 국제대학, 홋카이도 국제대학, 홋카이도 북해도 의료대학, 그리고 아오모리 대학이라든지 일본 약과대학, 제1약과대학, 도쿠시마 분리대학 등이 있는데요. 이 학교들은 전체적으로 편차치가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치바 약과대학도 옛날에는 40 정도였는데 지금은 상당히 올랐어요. 그래서 이 편차치가 40이고 35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차치라는 건요, 이제 여러분들이 통계 같은 단원에서 많이 배우시는데 편차치 50이라고 하면 100명 중 50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편차치 40이라면 100명 중 84등, 편차치 35면 100명 중 약 90등. 그러니까 뒤에서 10명 있을 때 9등인 거예요. 반면에 성적이 높은 대학, 게오라든지 도쿄이과대학, 기타사토, 호시약과대학, 리츠메이칸, 킨키 정도를 많이 가시는 걸로 아는데 메이지약과대학, 오사카약과대학 여기도 되게 자주 노리시는 대학 중 하나고요. 니혼대학이라든지 도요모 자주 가시는 것 같고 메이저모 입시를 자주 치르시는 것 같아요. 여기 대학은요. 60, 58, 55 이 정도가 되고요. 편차치로 따지면 100명 중 3등, 4등 또는 100명 중 아까 60이었나? 게오라면 거의 100명 중에 2등 최상위 성적대고 호시약과대학이면 62등이니까 100명 중 16등 정도의 성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립대 안에서도 명문대학과 명문대학이 아닌 학교의 차가 상당히 크고요.
이런 아래쪽에 있는 대학들은 사실 약사라는 게 계속 공부를 해야 하는 직업인데 성적이 맞지 않는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서 유급을 많이 하시고요. 또 중간에 그만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 옆에 쓰여진 200, 100 이런 숫자들은 첫 해의 학비고요. 6년간 드는 학비가 여기 써 있습니다. 단위는 만 엔이니까 240만 엔, 240만 엔, 약 한화로 2,500만 원 정도가 1년째 드는 학비고요. 졸업하는 데는 1억 3천만 원 정도가 학비로만 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쪽 대학의 경우는 30%에서 50% 정도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1억 정도가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위쪽 대학 같은 경우는 장학금 제도가 그렇게 잘 되어 있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1억 3천만 원 그냥 내시고 입학하셔야 합니다. 또 위쪽에 있을수록 도심부에 있어요. 그래서 혼자 살아야 될 텐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왜 자꾸 사립대, 공립대 하시나요? 사립대랑 공립대 약학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크게는 학비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교육 과정이 연구 중심이냐, 면허증 중심이냐가 있을 거고, 이제 재학자의 성적, 그리고 진로가 있겠죠. 학비는 아까 보셨겠지만, 일본의 사립대학교, 이쪽 보시면 되는데, 사립대학교는 약 1억 3천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런데 국립대학교는 일괄적으로 28만 원 정도예요. 280만 원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1년에 55만 원 정도가 들고 이제 하나로 따지면 56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1년에 2천만 원 넘게 드는 거에 비해서 거의 3분의 1, 4분의 1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사립대를 노리실 수밖에 없는데 국립대 약학부의 경우는 외국인을 뽑지 않습니다. 이게 국적의 문제가 아니라요. 진짜 일반 전형으로 일본인들과 똑같은 입시를 치르시고 입학을 하셔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성공 확률로 따졌을 때 여러분들이 수능을 치고 한국 약대를 가는 거나 일본 국립대 약학부를 가는 거나 난이도가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앞으로도 이제 기주츠, 서술형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될 텐데 여러분들이 일본어가 그렇게 뛰어나시다면 이걸로 고민을 하지 않으실 거고 일본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일본 약대에 입학을 하셔야 한다라면 사립대를 노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립대를 노리셔도 되는데 국립대 같은 경우는 사립대와는 달리 1년에 1개 전기, 중기, 후기에 입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승률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실 수 있는 대학은 딱 한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군데만 도전을 하시는 거죠. 여기 이렇게 대학들이 있는데 이건 젠키 시경. 일본 국립대학은 1년에 3번 입시가 치러지는데요. 정기, 후기가 있고 중기는 공립대학에 입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대학에서 우리가 입시를 치를 수 있는 대학은 딱 13개고요. 중기 대학을 보시면 중기 후기가 섞여 있는데 아마도 공립대학인 나고야 시리츠랑 이건 잘 모르겠다. 공립대학이 좀 많이 생략되어 있는데 하여튼 후기 대학은 11개밖에 안 되고요. 이 중에서는 거의 다 4년제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입시를 지원할 때 큐슈 대학이랑 치바 대학, 나가사키 대학, 나고야 시리츠 다이가크를 염두를 했었는데 이제 후기가 되면 다들 성적이 높기 때문에 전기에서 도쿄대, 교토대를 이제 치르신 분들도 다 이쪽으로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싸움이 될 수밖에 없고요. 전기 시험은 2대 1이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후기 시험은 10대 1 정도의 경쟁률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년에 한 군데밖에 못 치르는 게 국립대의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1년, 2년 안에 끝내고 싶어서 일본 유학을 생각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1년 안에 끝내시려면 학비가 비싸더라도 사립대를 고려하시는 게 사실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국립대 약학부의 경우는요. 학생 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보시면 이게 정원인데요. 사립대 같은 경우는 6년제를 보셨을 때 사람이 몇백 명씩 있어요. 근데 4년제를 보시면 거의 없습니다. 6년제 면허증을 따기 위해 진학하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국립대를 보시면 6년제가 상당히 적습니다. 치바대학이나 도쿄대학 이거 많이 고려를 하시는데 6년제가 많아도 1대 1이고 심각한 경우 도쿄대학 같은 경우는 8명 6년제는 8명, 4년제는 72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생을 해서 입학을 하셔도 약사가 될 수 없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립대학은 상당히 수가 적어서 여러분들이 혹시 뭐 들어가고 나서 과를 선택하신다 할 때 들어가고 나서 6년제에 배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너무 힘들겠죠? 슬프겠죠? 내가 일본까지 와서 약사를 못 따는데 이 대학을 졸업해야 되나? 되게 현타도 오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으로 보나 이제 커리큘럼으로 보나 이제 국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연구 중심, 진짜 신약을 개발하는 인재를 키우고자 하는 곳이고요. 사립대 같은 경우는 면허증 중심입니다. 아까 보셨으면 알겠지만 사립대 같은 경우는 이게 보기에 높아 보일 수도 있어요. 편차치가. 그런데 이제 국가고시를 치르기에는 학력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이 참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6년간 이 친구들을 국가고시에 안전하게 합격을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수업, 거의 재수학원 같은 커리큘럼이 많습니다. 근데 아까 숫자 보니까 국립대학이랑 사립대학이랑 편차치, 여기 제일 오른쪽 숫자 편차치 보시면 별로 안 다른데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편차치에서 고려를 하셔야 할 점이 과목수입니다. 과목수. 일본 약대, 사립대가 이렇게 편차치가 높아 보여도 그렇게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이유 중 하나가 영어, 화학, 수학 중에서도 미적분, 심화는 이제 치르지 않습니다. 수상이라고 해서 수3이라는 과정에 해당되는데요. 도쿄 이과대학 외에는 이 전체 대학 모두 미적분 심화 내용은 전혀 다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 영어, 수학 또 이제 이과인데 미적분을 깊게 안 해도 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쉬운 입시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국립대학교의 경우는 이제 센터 시험이 바뀌긴 하겠지만 지금까지는 센터 시험이라고 해서 한국의 수능의 쉬운 버전 같은 국어, 수학, 영어, 역사, 물리, 생물, 화학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거의 그 수능이랑 비슷해요. 이과 2개, 수학, 국어, 영어, 뭐 문과 하나 라는 식으로 치르면 됐었고요. 그 센터 시험에서 약대 지망자의 경우는 100점 중에 90점 정도를 취득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수능보다 난이도가 쉬워서 90점 이상 따는 거는 정확도의 문제지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1차 시험으로 센터에서 90점 이상을 취득을 하시면 이제 2차 시험에
나랑 궁합으로 학교를 고르게 되시는데, 저 같은 경우도 센터 시험에서 상당히 고득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딜 갈지 고민을 했었는데, 도쿄대학은 제가 도쿄대학을 준비를 안 해서 포기를 했고, 입학했을 때도 약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낮아서 못 가게 됐고, 교토대학은 영어 시험이 저랑 궁합이 안 맞았어요. 그리고 뭐 오사카 이쪽은 안 봤어요. 그냥 제가 하기에는 너무 실력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이쪽을 봤는데, 제가 생물이랑 화학 선택자였거든요. 그래서 생물이랑 화학 선택자였고, 영어 비율을 보고 또 수학을 어디까지 내는지를 보고 학교를 고르게 됐습니다. 홋카이도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일률로 뽑는 입시를 했었어요. 제가 입시를 할 때까지는. 그래가지고 일본 국립대 같은 경우는 센터 7과목이랑 2차 시험을 3과목에서 4과목, 심하면 5과목까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담이 완전히 다른 거죠. 이 3과목 공부해야 되는 곳이랑 국립대랑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약대를 이제 고려하시는 분들, 일본 분들도 국립대랑 사립대는 완전히 다른 걸로 취급을 하고요. 이제 세간에서 인식상으로는 여기 대학들도 탑이긴 한데 이제 진짜 약사들의 세계에서는 국립대구나, 사립대구나 하고 약간 이제 굳이 말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얘가 국립대면 더 잘하겠다. 사립대면 조금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겠다라는 편견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진짜 일하시는 분들은 진짜 자기 노력에 의해서 성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성장 못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학벌 같은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학벌이 좋으면 이제 유리하거든요. 개요 같은 경우는 이번에 치과대학까지 섭외를 해서 큰 병원을 가지고 있고 치과대학까지 이제 사왔기 때문에 상당히 큰 학교로 성장을 할 거고요. 기타사토 대학은 옛날부터 수의학 의대로 엄청 유명한 학교였고 기타사토 병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연구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는 학교라서 추천하고요. 도쿄 이과대학은 국립대를 떨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을 정도로 국립대랑 비슷한 성격을 갖는 사립대입니다. 도쿄대학의 물리학 교실이 원래 이거에 기원이 됐다나 뭐라나 그것까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여기 같은 경우도 이 중에서는 역사가 제일 깁니다. 개요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교수진이 바뀌지 않았고 옛날 사립대 이쪽에 있었던 사립대를 사왔어요. 사와가지고 편차치 자체는 높지만 도쿄 이과대학에 비해서 전통성이나 교수진 면에서 약간 뒤처진다는 인식은 있습니다. 호시약과대학은 상당히 긴 역사가 있는 학교이긴 한데 사실 저는 이 3개 외에는 보지 않았고요. 저는 이 3개 외에는 약간 시험을 봤을 때 그렇게까지 어려운 학교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입시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최소한은 여기 편차치 50 이상의 학교를 노리시는 걸 추천합니다. 비싼 학비 내고 가는 거라면 정말 좋은 학교 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제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50 이상이면 다닐만 한 것 같아요. 50 이상이면 다닐만 한 것 같고 웬만하면 그렇게 비싼 돈 들여서 오시는 거면 이 약과대학 라인까지는 입학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게 편차치로는 57이니까 상위 20% 정도인데 그렇게 입시 시험 내용을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3과목만 준비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학교를 추천까지 드렸는데 어떻게 공부하면 되냐? 이제 입시 대비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다음 유튜브에서 찌워보도록 하겠고요. 이런 현실적인 고증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봬요.